지은, 대체 왜 이런 비밀을 나한테 숨긴 거야? 13년 동안 내가 뭘 믿고 살아왔는지 생각해봤어? 그때는 말할 수 없었어. 내가 말하면 당신이 날 떠날까봐 두려웠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날 속이고 하예린을 이렇게 위태롭게 만드는 게?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이미 끝난 일을 지금 와서 어쩌라고? 끝난 일이 아니야. 그 남자가 지금 우리를 협박하고 있어. 이 모든 게 내 선택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한 평범한 회사원, 강준호. 인천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아내 지은과 딸 하예린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유전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이 한마디는 그의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딸이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태도. 의문과 불신은 점점 커져만 갔고 그는 결국 딸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합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예린은 친딸이 아닙니다. 그가 믿고 사랑해왔던 가족의 진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내 지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폭풍이 찾아옵니다. 딸의 친아버지라 주장하는 남자의 등장과 그의 협박 편지.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결심한 강준호는 과거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고 딸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이 끝난 뒤 과연 그는 가족의 이름으로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가족의 의미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볼 준비가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준호입니다. 나이는 45, 인천의 한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은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제 아내 지은은 집안일과 딸 하예린을 돌보는 데에 늘 바쁘고 하예린은 이제 중학교 1학년 사춘기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크게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지만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출근을 위해 바삐 준비하고 딸아이에게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건넨 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무렵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약간 떨리는 듯했지만 침착한 척하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 하예린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학교에서 병원으로 갔어요. 심각한 거야? 어디 아픈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의사가 검사를 해봐야 알겠대요.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겠지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머릿속엔 걱정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하예린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얼굴은 의외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장염 증세일 가능성이 높다며 의사는 몇 가지 추가 검사를 권했습니다. 지은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저 우리 딸이 건강하길 바랐을 뿐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의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저는 하예린의 병실을 오가며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의사가 우리를 호출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약간 난감해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심스러운 어조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예린 양의 혈액형이 부모님의 혈액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이에요. 그 순간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말을 잇지 못했고 옆에서 지은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곧 침착을 되찾고 무슨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검사가 정확했으며 단순한 오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병원을 떠나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예린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이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을 때 저는 차마 그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지은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역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예린이 식탁에서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날 병원에서 들은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지은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유전학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액형 유전의 원리를 다룬 수많은 자료들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제 딸의 혈액형은 제가 친아버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믿었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랑으로 쌓아올린 가족의 그림자가 희미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았기에 저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병원의 실수일지도 몰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예린은 학교로 향하며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애써 미소 지었지만 속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진실을 어디까지 추적해야 할까?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가족, 믿었던 삶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혈액형, 그리고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 문장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은과 하예린이 잠들어 있는 동안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혈액형 유전이라는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처음엔 유전학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간단한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A형과 B형의 부모 사이에서는 O형 자녀가 나올 수 있지만 AB형과 O형의 조합에서는 특정 혈액형이 나올 수 없다는 글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은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구체적인 정보로 들어갔습니다. 유전자 표와 예시를 따라가며 계산해 본 결과 하예린의 혈액형은 제 혈액형과 지은의 혈액형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조합임이 명백했습니다. 처음엔 스스로에게 병원의 실수일 거야 라고 위안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도 모르게 인터넷 창을 끄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는 지은과 하예린을 보며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예린은 아빠, 오늘 학교에서 체육 대회가 있어요. 꼭 와서 응원해주세요. 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며 죄책감 같은 감정이 스쳤습니다. 만약 제가 알게 된 이 진실이 그녀에게 알려진다면 이 아이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지은은 여느 때처럼 바쁘게 움직이며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준호 씨, 오늘 퇴근하면 늦지 말고 와요. 저녁에 하예린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해 먹으려고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집 생각뿐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웃으며 얘기할 때도 저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 수 없었고
회의 중에도 멍하니 딴 생각을 하다 상사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이 상황을 덮어두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진실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걸까?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지은은 이미 하예린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오늘 체육대회에서 우리 반이 이겼어요. 하예린은 눈을 반짝이며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말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지은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인기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길은 자꾸만 가족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저는 이제야 알아버린 걸까요? 며칠 후 저는 결국 전문적인 유전자 검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까운 곳에 있는 유전자 검사 센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약 전화를 걸기까지도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만약 이 결과가 병원의 말과 일치한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사 일정을 잡고 나서도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지은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지은은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가끔씩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검사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까지 제 손은 떨렸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을 때 제 가슴은 싸늘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병원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다 결국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관계가 흔들리고 제가 믿어온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이 진실을 알게 된 후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하예린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느꼈던 행복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지은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만약 그녀가 알고 있었다면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고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한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만 거듭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모든 혼란이 더 커지기 전에 끝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물러선다면 저는 평생 이 의문을 떨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아침 지은이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예린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저는 천천히 하예린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미 결정을 내린 이상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하예린의 책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늘 쓰는 브러쉬와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브러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그 위에 남아있는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 머리카락을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모든 행동이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숨죽이며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 근처의 유전자 검사 센터로 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직원에게 봉투를 건네며 최대한 침착하려 했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익숙한 듯 미소를 지으며 검사를 의뢰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녀의 친절한 말에도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익숙한 거리와 풍경이 그날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조차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제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결과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그때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은과 하예린,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서인지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졌습니다. 하예린이 학교에서 돌아오며 웃는 얼굴로 제게 인사를 건넬 때마다 저는 애써 웃음으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죄책감과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면서도 막상 결과가 도착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겠다는 결심을 했으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감정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루는 지은이 식탁에서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뭔가 생각이 많아 보여.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에서 조금 바빠서 그래. 지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의 시선이 자주 느껴졌습니다. 결과를 받은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온통 검사 결과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컹거렸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드디어 결과를 확인하라는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회사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보며 결과 파일을 열었는데 화면에 나타난 첫 문장은 저를 그대로 멈춰 서게 했습니다. 강준호 씨는 하예린 양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문장을 읽고 나서도 한동안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손은 떨렸습니다. 저를 향한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전혀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익숙했던 거리와 사람들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지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예린은 혹시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별일 없었어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예린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결과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문장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숫자와 과학적 설명들이 적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예린의 친아버지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지은은 왜 13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겼던 걸까요? 저에게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녀는 그저 이 진실이 드러나지 않길 바랐던 걸까요? 그리고 하예린,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그녀의 웃음과 말투,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지은은 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상사가 주는 지시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제 모습이 동료들에게 이상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하예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떠올라 제대로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과 하예린이 잠든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지은과 처음 만났던 날, 하예린이 태어났던 순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묻어두는 것만이 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은과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아니면 하예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 모든 선택이 저를 더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키고자 했던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하예린이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거실에서 지은을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은은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검사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러나 몇 초 후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두려움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유전자 검사를 했던 결과야. 하예린이 내 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몇 초간 멍하니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려 결과지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내려고 했지만 속에서는 분노와 혼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준우 씨, 사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어. 하예리는 그때 생긴 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빈 것 같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 아내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니. 13년 동안 한 번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준호 씨가 날 떠날까 봐 무서웠어.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 나 같은 사람은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선택해줬을 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이해는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하예린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여전히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이제는 말할게요. 더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은 여전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하예린의 친아버지. 그는 단순한 옛 연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제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구체적으로 말해줘. 그 사람이 누군데?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지만 내면에서는 조바심이 생겨났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결혼 전 우리 가족이 힘들었을 때 알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 집이 비대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는 우리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고 처음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 가족을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빚을 갚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나도 그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예린의 친아버지가 단순히 옛 연인이 아니라 지은과 그녀의 가족에게 위협을 가했던 사람이었다니. 저는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하예린이 생긴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무서웠어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어요. 하지만 그와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사람은 나와 아이를 버리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나를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그 남자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과 그녀의 가족을 괴롭히고 결국에는 그녀를 버린 그 남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은이 이런 사실을 왜 지금까지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 사실을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준호 씨, 그때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었고 나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존재는 항상 나를 괴롭혔어요. 나는 하예린을 지키기 위해, 당신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걸 숨겨왔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했던 선택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거짓말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어디 있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요. 그 사람과는 하예린이 태어난 이후로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그 사람이 돌아올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대답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돌아와 우리 가족을 위협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하예린과 저를 지키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결국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 남자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저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은과의 대화를 마치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너무나 무겁고 복잡해서 제 감정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한없이 무거웠고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이제 하예린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 모든 비밀이 밝혀졌고 우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준호 씨. 하예린한테 이 사실을 말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하예린은 지금까지 당신을 진짜 아빠로 생각하며 자랐어요. 당신은 그 아이에게 최고의 아빠였어요. 이걸 알게 된다면 그 아이는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지은의 말을 들으며 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예린은 언제나 저를 진짜 아버지로 믿고 사랑해왔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였겠죠. 하지만 진실을 계속 숨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언젠가 그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더 큰 상처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지은,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하예린도 이 상황을 알아야 해. 진실을 숨기는 건 결국 그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거야.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도 있어. 저는 최대한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부탁이에요. 준호 씨, 제발 이걸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예린은 아직 너무 어려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이 모든 건 제 잘못이에요. 저만 혼나면 돼요. 하예린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녀의 눈물과 간절한 부탁을 보며 저 역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배신감과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너는 이해 못할 거야.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전부 거짓말처럼 느껴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이 도대체 뭐였는지 모르겠어. 제 말에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하예린을 위해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그녀의 말은 간절했지만 저는 그녀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진심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13년 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예린은 여전히 제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컸고 그것을 쉽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안에서 지은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제게 다가오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를 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예린은 이런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듯 평소처럼 밝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지은과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은,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야 해. 나도 하예린을 사랑하지만 너와 함께 계속 살아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지은은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하예린을 지켜주세요. 그 아이는 당신을 진짜 아빠로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을 절대 깨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부탁은 너무나 절실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평온해지는 듯했습니다. 비록 지은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예린은 여전히 밝고 명랑했고 그녀의 웃음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서 수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고 봉투에는 제 이름과 주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광고나 스팸 우편이라고 생각했지만 봉투를 열고 안에 든 편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발신자는 하예린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 가족의 주소와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지은이 과거에 자신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하예린이 그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은에게 전해라. 내가 조용히 있으려면 돈을 가져와라. 큰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의 비밀을 모두 폭로할 것이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금액과 함께 만날 장소와 시간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금액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액수였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진실이 밝혀져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가족을 협박하는 사람이 나타나다니.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편지를 지은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지은에게 편지를 건네주자 그녀는 봉투를 열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이 떨려 편지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찾았지? 저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 그 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그 사람은 항상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비밀을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우리 모두를 망가뜨릴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녀의 말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 이제는 도망칠 수 없어. 이 사람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그가 우리 가족을 위협하도록 놔둘 수는 없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를 상대하려고 하면 우리 모두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내가 그를 잘 알아요. 그녀의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경찰서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협박 편지를 제출하고 법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로 향하기 전에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예린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그리고 그녀를 어떻게 보호할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예린은 이 모든 사실을 알 필요는 없지만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저와 지은이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과 저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 씨, 제가 모든 걸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하는 대로 따를게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게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상태로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즉시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기 위해 인터넷과 주변 지인을 통해 정보를 모았습니다. 마침내 가족 문제와 협박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며 저는 차분해지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들은 뒤 편지를 받아들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금전 요구와 협박의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그는 이어서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협박 편지를 증거로 경찰에 신고할 것과 동시에 그 남자를 직접 대면하지 말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결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바로잡고 그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지은 몰래 하예린의 친아버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장소와 시간을 이용해 만남을 계획했습니다. 사실 그와 마주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를 만난 장소는 도시 외곽의 한 허름한 카페였습니다. 제가 카페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거만한 태도로 저를 쳐다보며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준호 씨, 드디어 직접 만나는군요. 생각보다 담력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는 비꼬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으며 차분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협박한 이유가 뭐지? 돈이 필요하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 가족을 위협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조용히 사라져 줄게. 내가 가진 그 평화로운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말이야. 그의 태도는 뻔뻔하고 오만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을 더 이상 위협할 수 없어. 경찰에 이미 증거를 넘겼어. 이 편지와 내 행동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야. 저는 그의 반응을 살피며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는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이어 다시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고. 내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너도 알게 될 거야. 법이든 뭐든 상관없어. 내 방식대로 하면 돼. 그의 협박적인 태도는 분노를 더 자극했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위협을 가하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편지를 증거로 받아들였고 협박과 금전 요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의 과거 기록과 행적을 조사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은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고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괜찮을까요? 그 사람이 우리를 더 크게 위협하면 어떡하죠?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자. 그가 우리를 협박하는 걸 멈추려면 우리가 단호하게 나서야 해. 경찰과 법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그의 행적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는 그가 우리 가족에게 가한 모든 협박을 기록하고 법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은과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한 행동에 대한 배신감은 너무 깊었고 우리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지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저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보다는 하예린과 저를 위해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당신과 하예린에게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하예린에게 보여준 사랑은 제가 평생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부디 하예린을 잘 부탁드려요. 그녀가 집을 떠난 날, 집안은 정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이 떠난 빈자리는 컸지만 제게는 여전히 하예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게 남겨진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몇 주 후, 저는 하예린을 진지하게 앉혀놓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그녀에게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 전 그녀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려 했습니다. 하예린아, 아빠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게 있어.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너는 언제나 아빠의 딸이야.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 아빠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아빠는 내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녀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충격을 받은 듯했지만 이내 제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아빠죠?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아빠는 언제나 너의 아빠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와 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누구보다 강한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하예린의 친아버지는 경찰의 수사 끝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협박과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체포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위협받을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우리 가족이 겪은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에 제 이야기를 올리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신뢰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은 어떤 시험에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수많은 댓글과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조언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소통하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하예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관계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헌신입니다.